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비즈니스 투데이 홍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인천을 떠나 싱가포르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이 사고로 도착 시간이 18시간이나 지연되면서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1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 20분 인천을 이륙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A350 여객기가 이륙 3시간 40분 만에 오른쪽 엔진 이상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아시아나는 항공기 오른쪽 날개에 달린 엔진의 연료 계통에 결함이 발생하면서 엔진이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는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텔을 제공하고 신속히 대체기를 투입했다며 엔진 고장이 발생한 여객기는 마닐라 공항으로 정비사를 보내 정비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음파를 이용해 실내로 들어오는 노면 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곧 나오는 GV80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11일 차량 안으로 들어오는 노면 소음을 크게 줄이는 능동형 노면 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한국과 미국의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된 차량은 실내 소음의 크기가 3dB 감소하는데 이는 실내 소음 에너지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효과로 실제 탑승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 기술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생기는 노면 소음을 실시간 분석하고 0.002초 만에 이를 상쇄하는 반대 음파를 차량 스피커를 통해 내보내서 실내 정숙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가 현지 시간 6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중국 TCL을 상대로 스마트폰 통신기술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전자는 2016년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수차례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지만 TCL은 응하지 않았다며 경쟁사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대응하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TCL은 TV와 에어컨, 휴대폰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약 1,50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으며 지난 9월에는 2번 접는 스마트폰 시제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지식재산권은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이자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 U+의 CJ 헬로 인수와 SK 브로드밴드의 T브로드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유료 방송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T브로드 합병과 LG U+의 CJ 헬로 인수가 마무리되면 유료 방송 시장은 KT가 주도하는 1강 4중 체제가 무너지고 3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KT와 KT 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점유율은 31%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건의 기업 결합 이후에는 1위에서 3위의 점유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조성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에는 유료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시장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방송통신 융합산업이 발전하는 대세를 수용하고 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듀얼 스크린 스마트폰 특허를 획득했다고 미국 IT 매체인 샘모바일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수년 전부터 폴더블폰과 듀얼 스크린폰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해왔으며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지난달 듀얼 스크린폰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삼성은 지난 9월 갤럭시 폴드를 출시하며 화면이 접히는 폴더블폰 경쟁에 본격 나섰습니다. 여기에 화면을 접지 않고 화면 2개를 붙였다 뗄 수 있는 듀얼 스크린폰 시장에도 진입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듀얼 스크린폰 시장에도 뛰어든다면 LG전자 및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포스코가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베트남 해외 법인 포스코 SSB나의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포스코는 3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을 통해 현지에서도 철근과 형광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해 당초 우리 예상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며 현재 구조로는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제3의 파트너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공장 가운데 철근 공장은 현지 업체에 매각하고 H형광 공장은 일본 업체 투자를 받는 방향으로 구조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폐기물 재활용물 97%를 달성해 글로벌 인증기관으로부터 폐기물 매립제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매립제로 인증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평가해 일정 수준에 이르는 기업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액의 불순물을 여과장치를 통해 걸러내 재활용하는 한편 폐유리를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등 폐기물 저감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아산 2캠퍼스에서 폐기물 재활용률은 97%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10대 그룹 가운데 삼성그룹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삼성그룹 상장사 16개 종목의 시총 합계는 434조 8,730억 원으로 연초보다 18.6% 증가했습니다. 10대 그룹 중 삼성을 포함해 SK와 현대자동차그룹은 시총이 불어났지만 나머지 7개 그룹은 시총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일수록 시장 점유율이 지배적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격차가 벌어지기 마련이라며 삼성전자처럼 시장 지배력이 확고한 기업이 다수 포진한 그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오늘 추가 기소할 예정인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정 교수에게 동양대 표창장 외에 딸의 인턴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와 이를 각종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경영에 개입하고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인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도 추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증권사 직원 김모 씨를 통해 증거를 숨기려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 교수의 공소장에 남편인 조 전 장관과의 공범 혐의를 적을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